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6월 마지막 주 토요일, 마지막 주가 아니네요. 네, 6월 세 번째 주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지금 평소와 같이 여의도로 지금 프리라이딩을 하고 지금 잠시 벤치에 쉬면서 여러분에게 영상 편지를 띄우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나도 무덥습니다. 여기 이른 아침인데 자전거 타시는 분과 또 야구 그 던지기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눈에 띕니다. 상쾌하고 아주 활기찬 일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지금 꿈나라 속에 계신 분들은 어서 빨리 일어나서 운동을 하십시오. 네, 운동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사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과 각 지역마다 깜깜이 전파자가 속출하고 있고 이제는 진원지를 모를 정도로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제가 생각하는 건 운동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개인 면역력을 키워서 코로나가 들이닥쳐도 저희들의 면역력이 살아있다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통해서 신체를 단련시키고 또한 개인 위생과 개인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야구를 보니까 요즘 이슈가 되는 하나 이글스의 18연패가 떠오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를 무척 좋아합니다. 저는 과거에는 빙그레 이글스 시절에 굉장히 빙그레를 좋아했고 하나도 좋아했지만 하나가 너무나도 야구를 못해가지고 요즘에는 키움 히어로즈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BO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10개 구단을 전부 관찰하고 있는데 요즘 하나의 행보를 보면 참 과간인 것 같네요. 한영덕 감독이 사퇴를 했는데 한 경기를 코치진 없이 감독 혼자서 치렀다는 것은 KBO의 초유의 사태이고 하나 이글스의 내부 사정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 이글스는 베테랑들이 너무나도 경쟁 없이 그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번 타자 김태균, 이젠 4번 타자가 아니죠. 김태균 선수도 이제 함을 갔는데 과연 그 선수를 언제까지 쓰고 있는지 그것도 참 답답한 노릇이고, 또 호잉이라는 외국인 타자가 이미 약점이 노출된 타자였는데 왜 재계약을 해서 지금 외국인 용병으로서 전혀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하나는 그 두산의 그 화수분 야구를 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산은 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선수층 뎁스가 굉장히 깊고 또한 서브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하면 그 자리를 채울 만한 선수들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오선진 그리고 하주석 내야수가 2명이 빠져도 그 자리를 채울 만한 선수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선수를 육성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동안 단기적인 성적에만 치우쳐서 선수층을 키우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하나의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화가 이번 시즌은 좀 포기를 하더라도 좀 젊은 선수들을 많이 육성해서 그 선수들을 통해서 당장의 성적보다는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품고 있고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북한 선교를 위해서 통일선교 아카데미라는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는 아주
엽기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이 사건은 남한의 그 대북 전단지 살포로 인해서 북한이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는데, 한국의 또 남한의 그 조치가 미흡하다고 생각했는지 자신의 최고 존엄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그리고 또한 지금 미북 관계와 남북 관계가 지금 지지부진한다고,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자세와 북한을 어떻게든 우리 동포로서 사랑하면서 북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경제적 지지와, 또 2년 전만 해도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남북의 그 화해 모드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오히려 북한이 남한을 너무나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참 정부 들어서 이 보수 정부와 진보 정권이 들으면서, 이 진보 정권은 너무나도 북한과 어떻게든 친해지고 북한에 어떻게든 못해줘서 안달이고,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 남북 관계는 그냥 단절의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너무나도 극과 극인 그런 모습들이 좀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멀쩡한 건물을 폭파시켰다는 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통일부 장관이 사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북한의 남북 관계가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북한의 강경 노선에 남한도 이제는 어느 정도 그동안 우호적인 정치 해석에서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대북 쌀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건이 하루속히 좀 진정 국면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즘 이슈가 되는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정의연 사건. 네, 지금 정신대 할머니들 거기서 여러 가지 비리가 있었다고 지금 터졌는데요. 그래서 급기야는 거기 소장분이 검찰의 그런 강압적인 수사와 또 모멸감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금 사퇴하라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떳떳하다면서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참 정의연 그 정신대 할머니들 위해서 좋은 단체들이라고는 미명하에 그 내부의 비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금 여실히 느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곳에 비리가 더욱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의로 기부한 그리고 모금한 돈들이 오히려 사적인 사람들의 개인 통장으로 이용되고, 그것이 올바르게 쓰여지지 않고 또 이용된다는 것은 뭔가 그런 선한 의도로 만들어진 단체에서 오히려 더 비리와 또 잘못 부정들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더욱더 바로잡아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굉장히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 주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네요. 이제 2020년도 벌써 7월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제가 돌이켜 보면은 아직 이제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지금 저의 개인의 우리들의 일상이 완전히 지금 사라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이 더운 날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고, 또 매일 뉴스를 보면은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 늘었다는 그런
소식들만이 이렇게 있는데, 네. 어서 빨리 좀 코로나 확진자 뉴스 안 보고 좀 마스크 벗고 사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아름다운 아가씨 한 분이 지나가서, 갑자기 눈길을 그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결혼을 할 때가 다가와서 여성들만, 아름다운 여성들만 보면 눈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네요. 네, 아주 뭐 요즘 여름이라 그런지 여성들의 옷차림도 참 시원시원해졌고, 네, 남성으로서 참 눈이 즐거운 그런 때인데, 네, 아주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참 우리 일상이 분주하지만 그 분주한 일상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시고 자기 자신을 잃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좋은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김승호 그 사장의 그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읽어봤는데요. 아주 한 3시간 정도 서점에서 그 책을 한 권 다 읽고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지금 재테크에 관련된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테크 관련 책들을 지금 거의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거의 다 읽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책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은 돈도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돈도 우리가 좋아해 주면은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잘 대해주고 좋아해 주면 우리 곁에 있으려고 그러지만, 사람을 홀대하면은 우리 곁에 안 있으려는 것처럼 돈도 인간적인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작은 3펜이라도, 아주 작은 돈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아껴야지만, 소중하게 다뤄야 큰 돈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가지만 어렵게 들어온 돈은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과 돈을 쓸 수 있는 방법, 또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또 돈을 불릴 수 있는 능력, 이 4가지 능력을 갖춰야지만 좋은 재테크의 그냥 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테크 기술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유용하게 내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돈은 정말 양날의 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은 정말 너무 우리에게 유용하긴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불과도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유용하게 쓰면 우리에게 좋은 도구이지만 우리에게 또 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도구인데, 이런 돈을 우리가 잘 정복하고 이 돈을 어떻게든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가지는 것이 현대 사회인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컴맹이라는 것이 있듯이 금융맨이라는 것도 있어요. 금융맹. 그래서 우리가 이 금융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책에서는 현대 그 정규 교육에서 너무 금융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저는 금융에 대해서 좀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고 또 실제로 한번 투자를 해보고, 그래서 자신의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삶을 사십시오. 저는 매일 책을 읽고 또 책을 쓰고 있고, 또한 명상을 통해서 저희 정신건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성공해서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써야 성공한다고 합니다. 자신만의 콘텐츠와 컨셉을 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작가로서 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매일 부단히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만의 하는 권의 책을 남기고 또 이 소중한 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여기를 볼 때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과 같은 고운 백합화라는 그러한
찬양이 떠오르네요.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들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새소리도 들리고 화창한 하늘과 또 이 주말을 맞이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네, 활기차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주말을 황금 같은 시간을 여러분들 소중하게 보내시고, 저는 지금 이제 좀 땀을 또 식혔으니 또 다시금 라이딩을 하러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살을 빼서 여러분들에게 날렵한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